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요? 전대환 목사의 아바타입니다. 어이 친구 전 목사, 여기 너무나 어둡잖아. 조금만 밝게 해줄래? 그래, 그렇지. 고마워. 제가 노노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좀 허전합니다. 지금부터 버추얼 스튜디오를 꾸며보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뭘 좀 깔아야겠어요. 친구 부탁해. 오, 이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뒤가 허전하네요. 친구, 커튼도 쳐줘. 와우. 아, 그리고 이것이 뭐 하는 데인지 표시를 좀 해야겠군. 사인보드가 있으면 좋겠어. 오, 좋아, 좋아. 강의를 하려면 대형 화면도 있어야겠지? 양쪽에 하나씩 부탁해. 고마워. 그런데 가운데가 비어있네. 거기도 보조 디스플레이 하나? 그렇지. 그리고 녹화를 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겠네? 여러 각도에서 잡아야 되니까 3개쯤. 오케이. 이제 스튜디오 꼴이 좀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맞춰볼까요? 친구, 조명 부탁. 오,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강의용 탁자가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제가 준비하죠. 탁자야, 나타나줘. 그래, 그래. 이제 자리가 생겼으니 여기다가 태블릿 PC를 놓아도 되겠습니다. 친구, 그래, 좋아. 잘 켜지는지 볼까요? 오호,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전대환 목사의 아바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가 전대환 목사의 행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대환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논어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논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어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그 밖에 제자들의 말도 있고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소개되어 있고 공자시대의 정치 이야기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논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공자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공자의 제자들이 편집해서 후세에 물려주었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논어의 주인공은 공자입니다. 화면에서 보실까요? 글쎄 성년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여우십니다. 선생님, 한 말씀 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공고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공자라고 부르지요. 이 시간의 주제는 배움의 기쁨입니다. 이 제목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배우는 일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요? 지금도 여러분은 배움을 위해서 동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동영상이 끝날 때쯤 아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다면 공자님의 말씀이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데 당연히 즐거워야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논어 원문을 보실까요? 논어책의 겉표지를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이걸 중국말로는 어떻게 읽는지 들어볼까요? 아 참, 공자의 제자인 공유인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자님의 제자인 공유인입니다. 자월, 하계시습지 불량여로. 이 구절은 중국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子曰：学而时习之，不亦说乎？子曰：学而时习之，不亦说乎？ 유인 씨 고마워요. 이 구절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자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자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기시 습지 불영여로. 이 말은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공부가 즐거우십니까? 배움이란 즐거운 것이다. 공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즐겁지는 않지만 배움 일은 즐거운 거야. 아니, 즐거워야 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아무리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틀린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헛소리예요. 유인 씨는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럼요. 열심히 했죠. 그때 공부 즐거웠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밤중에도 공부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즐거워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즐거운 건 관두고 그냥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참고 하는 거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또는 칭찬 들으려고. 그러면 공자님께서 거짓말 하신 걸까요? 즐겁지는 않지만 즐겁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즐거워질 거야.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배움의 즐거움이란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기뻐서 펄쩍 뛸 정도로 즐거운 것. 그런 공부를 말합니다. 학이시습 불역열호 그랬는데 학이는 공부한다는 말이고 시습은 때를 따라 익힌다는 말입니다. 이걸 연결하면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자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이 구절을 반복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부를 100번, 1000번 반복해 보세요. 즐거운가? 결코 안 됩니다. 안 즐거워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공자님의 말씀은 공부를 반복해라가 아닙니다. 공부 더하기, 공부 더하기, 공부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골백번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공부를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라 그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꾸역꾸역 공부만 하는 것. 이거는 이름을 붙이자면 덧셈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부는 곱셈의 공부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 더하기 10은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런데 10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1만 더하기 1만은 기껏해야 2만이지만 1만 곱하기 1만은 무려 1억입니다. 억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공부 더하기 공부 더하기 공부 더하기 공부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제명까지 못 살아요. 그렇지만 공부 곱하기 공부, 즉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유인 씨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네. 전에 글을 못 읽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40년쯤 전이에요. 예? 아니, 지금 유인 씨 나이가 얼만데 40년 전에 봉사활동을 해요? 제 나이 말인가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만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2500살쯤 됩니다. 공자님께서 50살 때 제가 태어났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봉사활동 이야기나 좀 해보시죠. 시골이었어요.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들을 10분쯤 모셨지요.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보통 한글 공부를 시작할 때 가나다라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장날이면 장을 보러 읍내에 가시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셔요. 갈 때는 동네 앞 큰 길 건너쪽에서 버스를 타면 되지만 올 때가 문제예요. 읍내 터미널에서 버스 앞창에 적힌 행선지를 보고 타면 되는데 글자를 모르시니까 탈 때마다 기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딱 2글자를 익히게 했지요. 상주라는 글자였어요. 상주 가는 버스를 타야 우리 동네를 지나가거든요.
버스를 타기만 하면 길은 아시니까 집에까지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장날이 지나고 다시 한글 공부를 하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일찍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제 버스 기사님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고요. 그 뒤 그 할머니는 한 달도 안 돼서 한글을 다 깨우치셨습니다. 오호, 그랬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유인 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멋집니다. 바로 그거죠. 할머니는 유인 씨 덕에 상주라는 글자를 익히셨어요. 그것이 배움이죠. 그리고 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버스 앞창에 붙어있던 글자를 스스로 읽고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배움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크나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유도 얻었습니다. 배움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학위의 시습이 결합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배움과 배움이 곱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폭발작용이 생긴 겁니다. 학위시습지 불력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공부를 무한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없이 배우기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배움의 기쁨이란 첫째,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둘째, 어렴풋이 알던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셋째, 가설이 입증되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넷째, 호기심이 충족되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상이 적중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제 배움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젊을 때 온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 자지도 않고 공부에 몰두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 곧 배움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제자들이 논어 15장에 적어두었더군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힘껏 배우세요. 다만 남이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때 비로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움의 즐거움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봅시다.